YG와 JYP의 책걸상. 책에 관한 걸쭉하고 상큼한 이야기. YG와 JYP의 책걸상이 찾아왔습니다. YG 강량구입니다. JYP 박재영입니다. 오늘은 유혹하는 YG로 진행합니다. 청년회사의 이혜선 기자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세요, 써니. 네, 안녕하세요. 청년회사 이혜선입니다. 네. 저 지난 시간에 YG가 월요일 수요일 방송이 뭐 거의 무슨 인류 최고의 큐레이션인 것처럼 허풍을 떨었는데요. 아니 인류 최고의 큐레이션이 아니라 그냥 YG만이 할 수 있는 세계 유일 큐레이션. 그건 확실하죠. 큐레이션 나만큼 그러니까 잘하는 사람 없다. 아니 뭐 이렇게 YG가 생각하잖아. 훌륭하다고는 안 그랬구나. YG만 할 수 있는 세계 유일 큐레이션. YG 스타일에 네. 그냥 남들과 좀 다르게 큐레이팅을 한다 이런 네. 뜻이네요. 근데 이제 이 국면에 이런 책들을 또 조합으로 이렇게 엮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들이밀 수 있는 큐레이션은 나밖에 못한다. 그건 아마 들으면 다 인정하실걸요. 자,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11월 27일에 이 방송 업로드되고 있는데요. 11월 29일 날 한국 시각 저녁 6시에 저희 온라인 유튜브 라이브가 있습니다. 내일 모레. 내일 모레. 심지어 그 온라인 유튜브 다음에 뒤풀이도 예정되어 송년회 있어요. 번개도 예정되어 있다면서요. 네. 근데 온라인 라이브는 작년에 했던 2024년 제작비 펀딩에서 후원해 주신 분들만 저희가 초청하는 거라서 모든 분들이 들어오실 수 있는 건 아니지만 애청자분들 저희가 당일날 아마 링크를 보내드릴 거니까 들어와서 구경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지금 뭐 신청하시고 있죠. 뭐 독지가 카페 이런 곳에서 송년회, 네, 이미 오프라인 오프라인 송년회 번개는 이미 신청이 마감됐을 날짜네요. 오늘 음. 방송 나갈 때쯤이면 소소하게 그냥 시간 되는 근처에 계신 네. 분들 초청하려고 했는데 멀리서도 몇 분 오시는 것 같긴 하던데요. 네. 어차피 JYP랑 YG는 만난 김에 맥주 한잔 할 테니. 그러니까요. 네. 저희가 녹음 끝내고 그 라이브 하고 그냥 맥주 마시는데 옆 테이블에 오실 분들 몇 분 오세요. 뭐 이런 차원이었는데 약간 좀 판이 커진 것 같긴 합니다. 네. 그리고 내년 시즌 펀딩은 빠르면 오늘 내일, 늦으면 며칠 후부터 시작이 될 것 같습니다. 써니가 그 텀블벅 페이지 만드느라고 고생 많이 했어요. 네, 많이들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번에 약간 굿즈도 좀 다채롭고. 굿즈 이번엔 좀 고급화를 고급화까지는 모르겠지만 좀 신경 써서 신경 써서. 두 개. 뭐 아니 근데 그 전에 굿즈가 신경 안 썼다라는 건 아니고 그런 건 그 전보다 조금 더 신경 쓰는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네. 뭘 만들 건지에 대해서. 그리고 굿즈도 굿즈지만 JYP가 또 열나 고민해가지고 지금까지 없었던 새로운 추가 구성 상품을 또 개발하지 않았겠습니까? 책 8권 블라인드로 제목도 안 가르쳐주고 고르지도 않았는데 일단 사세요. 약간 이제 봉이 김선달 비슷한 거죠. 내가 책을 8권 줄 테니까 무슨 책인지 묻지도 따지지도 말고 그냥 사라. 뭐 이런 용 쓴 거죠. 그래서 선물을 하나를 선택을 하시고 나면은 거기 추가 구성을 또 선택하실 수 있는 게 있어요. 그 위에 칸이 떠요. 그래서 그걸 누르시면 큐레이션 8권을 같이 하실 수 있습니다. 물론 추가금은 있습니다. 네. 자, 분기별로 2권씩 4번에 걸쳐서 저희가 크루들이 열심히 고른 좋은 책 아마 주로 신간으로 고를 것 같고 그 중에 일부는 그 책을 보내드린 후에 책걸상에서 방송으로도 다루지 않을까 예상이 되는데 그런 리워드 상품을 추가를 했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그 지금 이 시점에 그 내년 올해 연말부터 내년 1월 첫째 주로 걸쳐 있는 방송까지는 지금 다 예약이 되어 있는 상황이거든요. 지금 시점에서는 1월 1일까지. 그러니까 1월 1일까지. 네. 그런데 이제 그 이후에 방송이 계속 될지 안 될지는 이제 펀딩 성사 여부에 따라서 달려 있는 거죠. 그 뭐 지난번에 뭐 저 워크숍 오신 분들이나
토크 콘서트 오신 분들이 아이 우리가 알아서 하여튼 펀딩은 성공시켜 줄 테니까 걱정 말고 방송 계속할 기운이나 내라 뭐 자꾸 그래가지고요. 아이 뭐 되나보다 이번에도 뭐 그러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는 그래서 그 YG 바람으로는 이제 YG의 눈물의 호소 없었으면 좋겠다. 눈물의 호소를 너무 남발해가지고 진짜 눈물의 호소가 필요한 순간에 안 먹힐지도, 안 먹힐지도 모르죠. 몰라요. 눈물의 호소를 너무 남발해서 이제 책걸상이 계속되기를 바라는 네, 여러분들의 힘을 믿어보겠습니다. 네. 첫 댓글로 이번 펀딩에도 참여할 것이 확실시되는 올리비아 마미님의 댓글부터 소개해보죠. 고독사 워크숍 관련 댓글을 주셨는데요. 그렇게 아버지를 만나고 돌아오는 날이면 저는 제게 우리 막내 용돈을 줍니다. 그것으로 뭔가 달콤한 것을 먹거나 향기나는 펜을 사거나 새 입욕제 혹은 도서관에서 대여해 이미 읽었지만 좋았기에 간직하고 싶어진 책을 사기도 합니다. 집 앞 작은 도서관에서 빌려 읽었는데 제게 이 책이 그래요. 네, 지금 요 앞에 쭉 나오는 문장이 고독사 워크숍에 나오는 문장인가 봐요. 네, 전 다 까먹었죠. 요 인용을 해주신 다음에 집 앞 도서관에서 고독사 워크숍을 빌려서 읽었는데 저에게는 이 책이 그러했다. 네. 그러니까 빌려서 읽은 다음에 책이 좋아서 구매하셨다는 뜻인가 봐요. 그 행복감자님께서도 댓글 남기셨는데요. 넷플에서 명상살인이 올라왔었네요. 재미있게 보고 있습니다. 책과 유사한 것 같은데 영상만의 독특한 재미가 있습니다. 책걸상 아니었으면 제가 독일 드라마를 볼 생각을 했었겠나 싶으니 새삼 감사드립니다. 네, 넷플릭스 저 계정에도 명상살인이 자꾸 뜨는데 길더라고요. 네, 그래서 내용을 책으로 다 봤으니까 안 봐야지 하면서 지금 참고 있습니다. 저는 첫 편에 한 15분 정도를 봤는데 소설이랑 굉장히 흡사해요. 그럼 뭐 더 안 봐도 되는 거 네, 아닙니까? 소설이랑 굉장히 흡사해서 저도 이제 거기서 딱 끊었는데 또 그 소설을 재밌게 읽으신 분들은 그걸 영상으로도 다시 보는 재미는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은 들었어요. 입큰 개구리 세븐님께서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는 극본 공모 당선작이라서 원작이 없습니다. 저도 챙겨보는데 딸 연기 너무 좋고 매회 반전의 느낌이 있습니다. 한석규도 의심스러운 면이 있어요. YG 찌찌뽕이라고 주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라는 이름의 책은 있는데 그건 딴 내용이라고 네.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드라마 저는 재밌게 봤어요. 저도 끝까지 네. 보긴 했는데 막 너무 복잡하게 꼬여 있어가지고 이게 뭐 이렇게까지 해야 돼? 한 70% 정도만 꼬았으면 좋았을 텐데 하는 생각 들었어요. 약간 정신없다. 아. 그리고 이렇게까지 꼬이고 이런 거는 좀 억지 아니야? 이런 느낌이 조금 들긴 했습니다. 하지만 한석규랑 딸 연기는 최고. 저는 그 딸 맡은 배우분 대성할 것 같은 느낌. 이토록 친밀한 배신자에 비하면 정말 전혀 꼬여 있지 않고 그냥 처음 끝까지 너무 뻔하게 너무 예측 가능하게 흘러가는 단순한 스토리에 정년이 훨씬 재밌었습니다. 아 그래요? 나 정년이 안 봤는데. 정년이는 저도 재밌게 봤는데 그 극중극으로 진행이 되는 건데 그 극중극이 진짜 재밌었어요. 그거만 따로 모아놓은 네, 영상도 맞아요. 있더라고요. 아 네. 그래요? 재밌습니다. 아 재밌어요? 정년이를 보면 우리나라가 진짜 콘텐츠 강국이구나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 정도 수준으로 만든다고? 아. 일단 국극이라는 게 뭔지 몰랐는데 그걸 알게 된 것도 있고 굉장히 배우들이 실제로 다 연습을 해서 소리를 한 거더라고요. 그래서 리얼리티도 있었고 아무튼 그게 좀 재밌었어요. 그래서 진짜 국극 공연이 만약에 있으면 한 번쯤 보러 가고 싶긴 하더라고요. 근데 정년이는 할 걸 드라마 히트 쳐가지고 국극 공연을 그거 할 것 같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웹툰 보라 이러던데요. 너무 드라마가 용두삼이라고. 제가 지금 마지막 편을 다 못 봤는데 웹툰 설정이 일부 이제 좀 빠지고 이렇게 제 주변에 있다고 드라마 하더라고요. 투덜쟁이들이 많거든요. 아, 그래가지고 드라마 드라마를 투덜쟁이 먼저 분들이
용두삼이다 그 뭐 이러시는 투덜쟁이들은 서로 친한가 봐요. 분. 저는 약간 드라마의 장점을 좀 투덜이 보는 스머프 편인데 YG는 그냥 세상의 투덜쟁이. 아니요. 저 요즘 좀 컨셉 바뀌었습니다. 저는 약간 그- 장점을 좀 봐주는 아 컨셉 바뀌었어요? 네 컨셉 좀 언제, 바뀌었습니다. 왜 난 모르지 매일 보는데. 내년부터 컨셉을 바꾼 거예요. 내년부터 그게. 좀 바꿔보려고 내년부터. 네. 그러면 내년부터는 이제 JYP 구박 안 해요? 장점만 보고? 아니, 장점이 뭐 그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만 새로 만나는 사람에게 이미 버렸어요 여기. 장점을 보려고 찾아봤는데 아무리 봐도 안 보이는구나. 접속님은 살인재능 다 읽고 방송 듣고 있습니다. 중간중간에 YG님이 소개해 주시는데 아니야 그만 얘기해요 놀라면서 듣고 있어요. 책 읽고 나서 방송 들으니 나름 재미있네요. 크크크. 네, 항상 좋은님께서도 지난번 방송 듣고 주교마땅한 사람들을 읽다 말았거든요. 오늘 방송 혼비님 말씀 듣고 이틀 만에 살인재능까지 다 읽었습니다. 재미있던데요? 아시나요? 소설 속에 내가 사는 동네가 나오면 우와 우리 동네 이야기다 하는 기분? 근데 이선이 우리 옆 동네, 이선이 등장인물이거든요. 우리 옆 동네 사람이었습니다. 그 집에 찾아가 보고 싶은 마음이었는데 테나플라이 로드는 크레스킬이 아닌 옆 동네에 있는 길 이름이라 찾을 수는 없었어요. 진짜 소설 속에 나와 있는 그 동네에 사시나 봐요. 거기 동네 이름이 실명으로 나오나 봐요. 그런가 그 소설은. 봐요. YG 추천작은 처음 읽었습니다. 취향은 JYP님 쪽인데 폴 오스터의 4321을 다음 책으로 읽으려고 합니다. 뉴욕 3부작을 읽고 다른 작품을 주저하고 있었어요. 감사합니다. 뉴욕 3부작 읽고 다른 작품 주저하고 있다가 4321로 바로 넘어가면은 약간 질리실 수도 있는데. 그 중간에 좀 가교 역할을 할 만한 작품들 중간에 이야기해 주세요. 그 저희가 맨날 얘기했잖아요. 그 리바이어던이나 뭐 그 미스터 버티고나 또 뭐 있죠? 뭐 하여튼 그런 거 한 권짜리로 된 재밌는 책들 많거든요. 그런 거 좀 보신 다음에 이 4권짜리로 가셔도 괜찮습니다. 네, 로비엔님은 8건의 완벽한 살인이 책 위시리스트에 있는데 살인재능보다 아래라고 하면 굳이 읽을 필요 없겠네요. 차라리 나중에 기회가 되면 죽여마땅한 사람들을 봐야겠습니다. 개인적으로 살인재능 읽으면서 이야기가 허술한 지점들이 좀 있다고 느껴서 왜 이렇게까지 인기가 많은 작가인지는 의문이었습니다. 네, 근데 로비엔님 그런데 혼비님은 8건의 완벽한 살인을 되게 재밌게 읽었다고도 하셨어요. 그래서 고전 추리 소설 좋아하시면 8건의 완벽한 살인을 한번 읽어보셔도 저는 좋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 작가의 책들 중에서 죽여마땅한 사람들만큼 높은 인기를 누리는 책은 없죠 아직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네. 히트작이죠. 네. 그리고 그냥 저는 그 죽여마땅한 사람들도 좀 호호는 있으신 것 같던데 저는 죽여마땅한 사람들 정도면 재밌는 소설 아닌가. 그 정도면 뭐 훌륭하죠. 네. 피터 스완슨이죠. 네, 피터 스완스. 그 기억 못하는 JYP가 이름도 이렇게 기억하지 않습니까? 네. 하지만 전 피터 스완슨은 고만 읽기로 네. 마음 먹었습니다. 오늘 저희가 YG가 주로 소개할 이 책은 오늘은 유혹하는 YG. 유혹하는 YG니까요. 네. 3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고 올해 2024년 2월 말에 나왔습니다. 네. 즉 미국 대선 전에 나온 책이죠. 책이고 놀랍게도 미국의 근 한 100년 혹은 한 50년 그리고 책 제목에 나오듯이 이제 30년 그러니까 미국의 30년. 최근 30년 최근 30년. 그 이야기를 쓴 건데 한국 사람이 쓴 책입니다. 네, 미국의 최근 30년과 그리고 1776년에 미국이 독립하고 나서부터 지금까지의 미국 역사와 미국 정치를 이번 대선으로 딱 수렴시키면서 약간 보여주고 있는 그런 책이죠. 그 성균관대학교의 차태서라는 네. 정외과신 거죠. 네, 정외과 교수님께서 쓰신 책인데 이 저자 안 모시고 YG가 이렇게 대충 소개해도 되겠습니까? 아니 뭐 저자를 모시어서 이야기를 들어도 좋을 것 같은데 뭐 저자랑 저희가 연도 없고 그리고 또 그
저자를 섭외하면 또 품도 많이 들고. YG가 읽었는데 이거 되게 두껍더라. 550쪽 그렇지 되던데. 그런데 본문은 한 350쪽이에요. 그래도 350쪽도 두껍죠. 뒤에 뭐 참고문헌이라던가 저자 주라던가 이런 것들이 굉장히 많아가지고 아무튼 그 350쪽 정도는 내가 간단하게 35분 안에 요약해서 알려줄 수 있다. 아니 사실 그 실제로 읽어보니까 책 내용이 엄청나게 방대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 책에 실려 있는 내용들을 뭐 상세하게 짧은 시간에 정리할 수도 없고 정리하는 건 사실은 이 차태서 선생님에 대한 예의가 아닌 것 같고 그냥 약간 이 책의 핵심 주장 플러스 약간 왜 이 책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정도만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게 어쩌다 보니까 이번 주가 미국 대선 특집 주가 됐어요. 그리고 그 월요일 날 JYP랑 소개한 원더풀 랜드를 소개를 하려다 보니까 원더풀 랜드랑 같이 소개할 법한 책이 뭐가 있을지를 제가 좀 잠깐 고민을 한 거죠. 그런데 이 차태서 선생님의 3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이 딱 생각이 나가지고 이 두 책을 같이 소개를 하면 상당히 색다른 큐레이션이 되겠다. 그리고 지금 미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일 그리고 미국을 넘어서 이제 세계에서 어떤 일이 벌어질지에 대한 이야기를 약간 원더풀랜드는 픽션으로 보여줬잖아요. 근데 이 30년의 위기는 미국의 정치사 그리고 국제 관계를 오랫동안 연구해온 연구자의 시선에서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저는 굉장히 괜찮은 큐레이션이라고 생각을 해서 제가 막 반장난으로 전 세계에서 YG만 할 수 있는 큐레이션 뭐 이런 이야기도 이제 드렸던 건데 이 차태 선생님이 저기랑 세바공님이랑 같은 학교에서 공부를 하셨어요. 존스 홉킨스. 근데 분야가 전혀 달라서 전혀 다르죠. 두 전혀 분은 다르죠. 인연이 없을 것 같은데요. 네, 존스 홉킨스. 여기서 그냥 세바공님 이름 한번 불러드리는 차원의 멘트가 아닌가 싶은데요. 존스 홉킨스 대학에서 펀딩 기간이라서 청취자분들 이름 자꾸 불러주고 이러는 건가 봐요. 아메리카 문명 표준의 건설이라고 하는 논문으로 정치학 박사학위를 받아서 그러니까 약간 아메리칸 스탠더드, 그러니까 미국인이 미국의 정체성이라고 내세우는 것들이 어떤 식으로 만들어졌고 그게 지금의 미국에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같은 주제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런 박사학위를 받은 내용이 이 30년의 위기에도 사실은 굉장히 고스란히 나오고 있는데요. 하나씩 제목부터 말씀을 드리면 30년의 위기는 사실 오마주예요. 그 20년의 위기라는 유명한 책이 있었죠. 옛날에. 네, 맞습니다. 그 E.H. 카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책으로 유명한 E.H. 카가 쓴 2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에 대한 오마주가 이 30년의 위기인데 20년의 위기인가 하는 책도 봤어요 혹시? YG는? 저는 보지는 못했어요. 그게 원제도 그렇겠죠? 네, 원제가 20년의 위기이고 그 20년의 위기는 그 20년의 위기에서 20년은 어떤 20년이냐면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제2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는 1939년까지 그 20년을 이제 이에치카가 분석한 책이 그 20년의 위기라는 책이에요. 근데 이에치카는 그 20년의 위기라는 책이 전쟁 전에 나온 책이거든요. 2차 세계대전이 나오기 전에. 네. 그래서 그 20년의 위기가 이에치카 입장에서는 이게 지금 굉장히 위태롭고 불안정한 시기인데 2차 대전이 발발하기 전에 출간된 책이에요. 전에 출간된 그건 책이에요. 몰랐네. 그래가지고 이에치카가 그 책에서 예측한 거야? 예측을 못한 거죠. 세계 2차 대전을? 2차 대전을. 되게 원통했겠다. 그러니까 그 시기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고 뭔가 위태위태한 시기라는 걸 설득력 있게 설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제2차 세계대전이 이런 식으로 날 것이라는 걸 예측하지 못했기 때문에 약간 비운의 고전이 되어버린 거예요. 그럼 마지막 챕터 에필로그에서라도 이러다가 세계대전 또 난다 이렇게 한 줄만 썼으면 진짜 왕 되는 거였는데. 근데 거기에는 약간 이에치카의 희망도 섞여 있지 않았을까. 그런 전쟁에 나서는 안 된다. 그쵸. 그런 희망을 담아서라도 이런 식으로 니네 계속 가면은 전쟁 또 날 수도 있으니까 조심해라 라고만 썼어도 좋았을 텐데. 네, 그런데 이 차태서 선생님이 보기에는 1989년, 1991년에 냉전 체제가 해체된 다음에
트럼프가 당선되기까지의 30년이라고 하는 기간이 어쩌면은 그 제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히틀러가 집권해서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는 그 20년과 사실은 겹치는 시기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년의 위기의 결말은 파국이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제 차태 선생님은 이 30년의 위기의 결말이 파국이 아니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한다. 이렇게 해야 한다라기보다는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약간 생각해 봐야 된다라는 게 이제 이 굳이 그 2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오마주해서 3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을 쓴 이유인데 학자들은 함부로 전망을 하지는 않잖아요. 학자들은 함부로 전망을 하지는 않는데 이 책에는 조심스러운 전망들이 좀 나오긴 합니다. 그 30년의 위기 끝에 결국 미국이 분단되는 거잖아. 아 이렇게 연결이 원더풀랜드. 그러니까 연결이 지난 되죠. 시간에. 이렇게 지난 시간에 연결이 되죠. 그러니까 제가 최근에 이 두 책을 그 연결을 해가지고 큐레이션을 쓰기도 했는데 어떻게 큐레이션을 했냐면 이런 식으로 썼어요. 소설 속에서 21세기 미국을 연구하는 역사학자는 2016년이 미국의 분리를 초래한 분수령이라고 말한다. 미국의 유권자들이 텔레비전 리얼리티 프로그램에 나와 유명해진 부동산 사업 깡패를 대통령으로 뽑으면서 미국의 분단이 시작했다라는 게 월요일날 소개한 원더풀랜드에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실제로 미국 현대 미국 정치를 연구하는 이 차태선 선생님은 네. 약간 달라요. 어? 왜 다르냐면 네. 일어날 일이 일어났다라는 시각이 오히려. 그러니까 2016년 그러니까 소설에서는 정상으로 가는 미국에서 2016년에 트럼프 같은 깡패가 대통령이 당선되면서 그걸 분기점으로 망가졌다. 그걸 분기점으로 망가졌다라는 게 이제 그 원더풀랜드의 시각이라면 이 차태자 선생님은 아니다. 원래 비정상으로 그걸 가고 있었다. 그렇게 간단하게 볼 일이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데서부터 네. 이제 좀 깊이가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근데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저도 사실은 이 차태 선생님 책을 보면서 처음 알았는데 미국 정치에는 잭슨주의라고 하는 전통이 있대요. 잭슨주의요? 잭슨주의라고 하는 전통이 있는데 그 잭슨주의라고 하는 전통이 어디서 비롯된 전통이냐면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러니까 미국의 7대 대통령이 앤드류 잭슨이라는 대통령이었대요. 네. 근데 이 앤드류 잭슨의 이름을 딴 미국 정치사의 이단적 전통이래요. 이제 이 이단적 전통, 이 잭슨주의라고 하는 이단적 전통은 어떤 점에서 다르냐면 대체로 미국의 주류 정치인들은 네. 민주당 정치인들이 됐든 공화당 정치인들이 됐든 자유주의, 세속주의, 세계주의를 지향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자유주의, 세속주의, 세계주의를 지향하는 사람들이 모여있는 사람들이 동부 연안의 엘리트들이에요. 네. 그리고 그 동부 연안에 있는 엘리트들이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미국 정치를 여태까지 좌지우지 해왔던 거죠. 근데 그들에 대항해가지고 굉장히 오랫동안 미국 정치에는 미국의 동부 연안이 아니라 미국의 중서부, 막 옥수수밭 펼쳐져 있고 막 이런 데 있잖아요. 미국의 중서부의 기독교를 믿는 백인이 중심이 되어서 반계몽주의, 종교 군본주의, 애국주의를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도도한 흐름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차태 선생님은 트럼프는 그 잭슨주의 21세기 버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전혀 뭐 새롭게 근본 나타난 게 없이 아니다.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근본 없이 새롭게 나타난 게 아니라 미국 정치 혹은 미국 사회 밑에 수면 밑에 잠재되어 있다가 불평등이 심화되고 그리고 뭔가 사람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지고 뭔가 다른 이거 이렇게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걸 누구 탓하고 싶고 뭐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방금 잭슨주의라고 부르는 그런 전통이 돌출되면서 때로는 대통령을 당선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정치의 큰 흐름을 만들어내기도 했는데 이제 그것의 21세기 굉장히 거친 버전이 2016년에 트럼프 당선으로 한번 나타났고 그리고 바이든이 코로나 때문에 그걸 막기는 했지만
자기가 보기에는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했을 거라고 이 차태 선생님은 보시는 거고, 코로나 때문에 트럼프가 잠시 멈춰지긴 했지만 그 잭슨주의의 그 돌출되는 흐름을 미국 사회가 막을 수 있는 그런 지금 힘이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트럼프든 아니면은 트럼프의 아류 변종이든 그런 잭슨주의 21세기 버전이 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그리고 그런 상황을 또 언제 만들어졌냐면 지난 30년간의 경제적으로는 약간 우리가 신자유주의라고 하는 시장 중심의 금융 뭐 이런, 그리고 이제 외부적으로는 이제 미국이 약간 세계 경찰을 자임하면서 그쵸, 네. 세계 5만 군데에 간섭을 했잖아요. 맞아. 이제 이런 두 가지 것들의 폐해들이 쌓이다가 꽝 터졌는데, 그게 이제 그것에 꽝 터진 국내 버전이 잭슨주의 도래고, 그 잭슨주의 도래를 받아가지고 따먹은 사람이 트럼프다. 트럼프라는 이야기를 지금 이 30년의 위기라는 책에서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때로는 트럼프, 바이든, 그리고 지난 30년간의 미국의 외교라든가 미국의 경제 정책, 미국의 정치에 대한 약간 현실적인 분석들, 그 때로는 약간 미국의 그 독립 시절까지 거슬러 올라가 가지고 네. 그때 미국의 창시자들이 어떤 생각을 했고 어떤 논란을 벌였는데 그 논란이 지금의 잭슨주의나 트럼프의 외교나 이런 데 어떻게 투영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약간 분석을 하면서 과거와 현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지금의 트럼프 당선을 굉장히 풍부하게 보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는 책이 이 30년의 위기라고 하는 책입니다. 그러네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보면,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계속 하는데 이제 빨리빨리 이제 제가 하고 싶은 말 해버리려고 계속 해봐요. 네. 이제 결론적으로 이 차태 선생님은 약간 이제 좀 음울한 이 지금 30년의 위기를 우리가 잘 수습을 하지 않으면 트럼프의 도래가 돌출적인 이벤트가 아니라 약간 고정될 수도 있고 고정될 수도 있고 그 세계적인 후과는 약간 강대국이 지역적인 분쟁들 같은 것들을 좀 이렇게 워워워 하면서, 야 그리고 우리 이제 시장 중심으로 이렇게 무역하면서 좀 이렇게 먹고 사는데 주력을 해야지, 이런 게 아니라 고만고만한 지역의 깡패들이 혹은 패권을 이제 쥐려고 하는 국가들이 나 이 땅은 내가 먹을래, 이 이권은 내가 먹을래 라고 하면서 서로 경합하는, 그러다가 중간에서 뭔가 도화선이 딱 붙으면은 충돌이 생길 수도 있는. 그 세상이 더 혼란스러워진다는 거잖아요. 네. 그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맞아요. 얘기도 좀 나오겠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데, 이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에, 왜냐하면 미국이 좀 제대로 힘을 못 쓰니까 러시아가 그래 여기는 이제 내 나발이 할래 하면서 이제 우크라이나를 이제 확 먹는 거고, 이제 그런 상황들이 많이 생길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원더풀 랜드에서도 미국이 분단되는 중요한 계기 중에 하나가 중국이 대만을 공격하면서부터라고 시작하거든요. 맞아요. 네, 그런데 이 차태 선생님도 충분히 가능성이 있다. 그럴 가능성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트럼프가 나는 세계에서 일어나는 일 우리나라에만 신경 쓰지, 나는 다른 나라에서 일어나는 일 신경 안 쓸래. 경찰하기 싫다. 경찰하기 싫어. 난 그냥 지역 깡패로 남을래라고 하는 순간 중국이 그러면은 동북아시아는 내 나와바리 할래 하면서 대만 공격할 수 있고, 그러면 이제 그 대만 해협을 놓고서 막 분쟁이 생기겠죠. 자, 그러면 이제 차태선이 걱정하는 게 우리나라가 그러게요. 지금 뭘 해야 되냐는 거죠. 우리나라는 정말 여기저기 다 끼워가지고 그러니까 이게 새우등 터지는데. 이게 이제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중국은 그 중국과 북한의 그런 군사 협력 사항 때문에 여기가 공격받으면 여기도 개입한다로 되어 있고, 우리나라는 한미 네. 방위 조약 때문에 여기가 공격받으면 여기가 나선다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대만 해협에서 대만이랑 중국이 왕왕거리는데 미국이 보다 못해가지고 이건 그래도 우리가 개입해야 되지 않아? 개입하면 그건 우리가 중국에 대해서 우리는 거기에 참전을 해야 되고 그러면 우리가 중국을 공격하면 북한이 뭐 이러면서 이제 복잡한 상황에 처해질 수 있는 게 이제 최악의 시나리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외교에 던지는 그 조언은 진짜 지금이야말로 약간 현실주의에 기반을 둬가지고 국익만 생각하면서 약간 계속 눈치 보면서 여기 붙었다가 저기 붙었다가 여기에도 좀 좋은 소리 해주고 저기에도 좀 좋은 소리 해주고 이런 식의 좀 고도의 능수능란한 그런 외교의 수를 발휘해야 되는 때다. 이게 이제 이 책의 이제 거의 마지막까지 나오는 이야기들을 제가 그냥 거칠게 쭉 요약을 해본 거예요. 그게 이제 한숨이 세계의 경찰이냐 니네가 이러고 욕하는 시대도 있었는데 네. 세계의 경찰 노릇을 안 하거나 혹은 못 하고 있으니까 니네가 경찰 노릇 좀 해야 되는 거 아니야라고 생각하는 목소리도 나오고 그리고 그런 맥락에서 뭐 단극주의 당국주의.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 이제 단극주의가 아, 쇠퇴하면서 쇠퇴하면서. 그 이후의 세상은 어떻게 변할 것인가 뭐 이런 거에 대한 얘기를 다루는 책이군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미국은 세계 경찰 노릇을 못하는 상황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그 못하는 상황이 되었다라는 것에 대한 그 미국 국내 정치의 증거가 이제 트럼프의 득세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세계 경찰 미국이 사라진 시대는 세계는 어떻게 될까? 그러니까 한때는 미국이 너무 여기저기 개입하고 이러면서 제국주의 소리도 들었는데 그런 현실의 단극 제국이 없어졌을 때 세계는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 동네 파출소 경찰서가 다 없어지면 각자 집에 뭐 야구 방망이라도 하나씩 더 갖다 놔야 되는 것처럼 뭔가 하여튼 세상이 조금 달라지겠죠? 그러니까요. 네. 근데 그게 아까 현실적인 외교했지만 사실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뭐 좀 전문 용어로 하면 약간 박쥐 외교 이런 거잖아요. 박제외교. 그런데 보니까 이번에 그 30년의 위기라는 책을 보니까 이게 또 책을 읽으면 또 아는 만큼 보인다고 뉴스들이 좀 달리 보이잖아요. 네. 그 윤석열 대통령이 뭐 사실 좀 칭찬할 게 별로 없는 대통령이긴 한데 근데 최근에는 좀 그래도 긍정적인 면모를 보인 게 굉장히 걱정을 해요. 이 차태 선생님이. 누구를? 지금 약간 어디 붙어가지고 막 꼬북 역할을 할 때가 아닌데 우리나라 대통령이 근데 약간 윤석열 대통령은 계속해서 자꾸 미국이 경찰이었을 때를 생각하고 내가 그 경찰의 그 약간 그 자원봉사자 저요 저도 뭐 이렇게 완장 하나 채워주세요. 약간 이런 역할을 하는 것 같아가지고 좀 걱정이 된다. 왜냐하면 지금 그런 표현이 책에 나옵니까? 제가 약간 비유를 한 표현인데 실제로 이제 그런 약간 날카로운 비판은 나와요. 그런데 책에 있는 얘기만 하세요. 이보세요 지금. 응? 그런데 이번에 펀딩 기간인데. 이번에 저기 그 윤석열 대통령이 저기를 가가지고 시진핑을 만났잖아요. 시진핑을 만나면서 약간 중국과의 관계에 대해서 기자들이 물어보니까 약간 그 이념외교에서 실용외교로 튼 것처럼 우리는 뭐 미국하고도 중국하고도 뭐 이런 식의 이제 스탠스를 이제 인터뷰로는 보였더라고요. 근데 그게 차태 선생님이 이 책에서 우리 애교가 나아가야 될 방향이라고. 우리는 지금 어디 딱 편 들고 쟤는 믿을 만한 우리 편이야라고 하는 순간 이제 망한다라는 거죠. 근데 뭐 우리는 과거에도 맞아요. 정치 지도자의 성향에 따라서 약간 미세하게 차이가 보이긴 했지만 우리가 뭐 미국하고 척질 수도 없고 중국하고 싸울 수도 없고 물건은 물건대로 팔아야 되고 뭐 주한미군도 있어야 되고 뭐 이런 이제 맞아요. 복잡한 상황 속에서 늘 줄타기 해왔잖아요. 네, 근데 이제 줄타기를 이제 더 잘해야 되는 상황이고 줄타기의 난이도가 더 더 높아진다라는 높아지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니까 이제 높이는 더 올라가고 그다음에 줄은 더 이렇게 가늘어졌어. 이런 이야기를 차태 선생이 30년에 유기하고 있는데 기본적으로는 학술 논문들을 잘 이렇게 요령 있게 정리해가지고 책으로 단행본으로 확장한 책이기 때문에 이 분야의
관심이 없는 일반 독자가 읽기에는 난이도가 좀 있을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장도 굉장히 날렵하고 중간중간에 약간 그런 대중서 같은 농담들도 좀 있고 그래요. 왜냐하면 MG 연구자예요. 차태서라는 사태 선생님이 분이요. MG 연구자예요. 아니, 뭐 현재 직책이 조교수인 거 보니까 좀 젊으신 것 같긴 맞아요. 한데. 젊은 연구자예요. 그래서 소장 연구자. 이게 소장 연구자의 진짜 뜻은 YG보다 나이가 어린 연구자. 아 그런 뜻이었어요? 네. 소장이? 소장 연구자. 그러면 앞으로는 소장 연구자의 나이도 계속 올라가겠네요. 해가 바뀔 때마다. 올라가겠죠. 이거 차태서라는 건 본명입니까? 본명이고 그 저는 왠지- 태티서처럼 뭔가 이렇게 섞인 약간 거. 테티서나 뭐 차태현이나 이런 게 아니 생각나는 그 이름을 몇 번 이름이라서. 들었어요. 굉장히 훌륭하신 분이라고. 굉장히 똑똑하고 굉장히 훌륭한 소장 정치 외교학자라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딱 공교롭게도 트럼프 집권을 앞두고 이 30년의 위기라는 책을 내었고 이 30년의 위기를 읽어보면 지금 트럼프의 당선이 되게 약간 뭐 돌출적인 그런 이벤트가 아니라 그냥 올 게 왔구나. 일어날 일이 일어났구나. 오히려 바이든이 중간에 한번 낀 게 낀게 이상한 거지. 일 아니냐 이런 느낌까지 그렇죠. 예. 주겠네요. 네. 코로나 때문에 끼게 된 거죠. 아니 그때 트럼프가 그냥 8년 연속했으면 지금 이제 트럼프 막판이라서 더는 안 봐도 되는데 안타깝네요. 네. 그럼 트럼프 요번에 됐잖아요. 네. 그럼 미국 대통령은 재임이 가능하니까 한 번 더 연임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저번에 4년 했으니까 이번에 4년 하면 끝이죠. 세 번은 안 된다라는 세- 조항이 있던가요? 네, 미국? 새 텀은 이게 중간에 뭐 떨어지더라도 3번은 못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옛날에 저기 누구야 그 올해 한 루즈벨트 뭐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그때랑 되게 지금 오래 했잖아요. 헌법이 다를 거예요. 그 지금은-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16년인가를 했었거든요. 그게 저 이제 푸틴 그 러시아 투표율이 헌법은 100%가 넘는 러시아. 아니 어쨌든 러시아는 연임은 되는데 3년이면 안 되게 돼 있었잖아요. 그래갖고는 중간에 한번 쉬었잖아. 근데 한 번 쉬면 리셋돼가지고 다시 또 연임하는 거고 뭐 그것도 뭐 근데 거기 그래 법을 바꿨지만 하여튼 미국 헌법은 띄엄띄엄이든 연달아든 2번밖에 어쨌든. 8년 이상은 못 하게 되어 어. 있으니까 트럼프를 앞으로 4년만 보면은 그 다음에는 또 네. 근데 뭐 또 트럼프 다음에 또 트럼프보다 더한 사람이 또 심지어 네. 저거 봤어요? 2046년인가 트럼프 주니어가 대통령감이라고 기사도 났던데. 아니 그 대통령도 아니 우리가 가업이요? 아니 뭐 우리 세습 때? 부시 부자도 받고 그러니까 해가지고 우리가 채권상을 좀 오래 하기는 오래 한 게 우리가 그 첫 번째 그 트럼프 당선되었을 때 그때 맞아 트럼프 관련 책 했었죠. 트럼프가 쓴 책도 한 번 했었고 음. 그다음에 우리가 저기 또 힐빌리의 노래 제이디 벤슨 책 했었는데 그 힐빌리의 노래 벤슨. 그 저자가 이번에 이제 부통령 부통령이 됐고. 되었고 음. 그러니까 너무 오래 했어 지금. 일론 머스크는 한 적 없으세요? 일론 머스크는 한 적은 없지. 일론 머스크는 한 적은 없는데 뭐 해도 되죠 뭐. 일론 머스크가 쓴 책도 일론 머스크 있습니까? 평전이 있잖아 평전. 아, 평전. 되게 유명한 평전이 있잖아요. 일론 머스크에 대해서 책을 읽으면서까지 그렇게 자세하게 네. 알고 싶진 않아요. 그러니까 그냥 그가 떠드는 것만으로도 되게 많이 우리는 알고 있기 때문에. 자 이번 주에는 뭐 어쨌든 YG의 독특한 큐레이션으로 네. 네, 미국의 현 상황을 담고 있는 소설 한 편 그리고 정치 교양서 교양서는 아니죠. 정치 학술서? 학술서죠. 네. 학술서. 하긴 출판사가 성균관대학교 대학 출판부. 출판부인 걸 보니 본격 학술서군요. 네. 30년의 위기 그리고 지난 시간에는 원더풀 랜드 네. 같이 읽어봤습니다. 네, 그 지금의 미국 그리고 세계 정세를 이해하는데 한 권은 소설로 여러 가지 상상력을 불러일으키는 책이고 한 권은 또 약간 차분하게 또 정리를 할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겠습니다. 네. 네, 책걸상 시즌 7 펀딩 네, 곧 아마 시작될 것 같은데요. 많은 성원 부탁드리면서 오늘 방송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